몸이 아플 때에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아플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가로그의 낭독 독서법에서 지혜를 찾아볼까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파울. 당신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이제껏 달려온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마치 큰 벽을 만난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새 장을 펼쳐야 할 때이다. 자신은 진지하게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순간에 무슨 책 같은 소리냐고? 그렇다.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당신에게 독서가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것 같은 당신의 인생,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그곳에서 당신을 꺼내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독서다.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당신의 멘토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잠들어 있다. 얼른 달려가 그들을 깨워라. 다양한 삶을 살았던 세계 곳곳의 다양한 멘토들에게 당신은 마음껏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다. 몸이 아플 때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왜 당신의 인생이 아플 때는 책 한 권 찾아보려 하지 않는 것인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자라서는 약혼녀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청년. 선거에서 50번 넘게 고배를 마셨던 그 사람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삶에서 어려움이 오는 순간을 독서로 견뎌냈다. 그는 독서를 하면서 이 세상에 줄어들지 않을 슬픔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실패와 삶의 고통의 순간에서 링컨은 독서를 했고 그것으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지금 당신이 살면서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든 당신이 책을 집어들 힘만 있다면 괜찮다. 책이라는 불씨가 남아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희망이 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해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덜 힘들지 알아내고 내가 외롭다면 어떻게 해야 덜 외로워질지 알아내고 내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안 아파질지 알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삶을 인지하는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을 이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꾸어 다른 삶을 살아볼 것인가? 그 생각의 차이가 독서하는 삶과 독서하지 않는 삶을 가른다. 나 또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좋은 책을 많이 만났다. 아니, 좋은 책을 찾아다녔다.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희망도 없어서 그 누구도 만나기 싫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나에게 좋은 책이란 다른 누군가가 권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다. 어떤 책인지 어떤 말이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당장 나의 아픔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찾아 헤맸다. 어느 날 이 책 저 책 뒤적이다가 하루를 다 보낸 적도 있다. 또 어느 날은 정말로 나를 꼭 알아주는 이런 나도 괜찮다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문장을 찾아 펑펑 울었던 날도 있다.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다시 살아보자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볼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났다. 이렇게 자신의 시기에 맞는 책을 만나는 것을 여자의 독서 김진애 작가는 책 운명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의문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찾아온다. 세상에 책들이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시시때때로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하고 관련 책들이 쏟아지면 꼭 읽어야 하나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게다가 일상에 치여서 책 읽을 시간이 한정되니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책을 만나느냐는 마치 운명과도 같다. 어떤 심리, 어떤 욕구, 어떤 불만, 어떤 불안, 어떤 좌절, 어떤 절망, 어떤 희망의 상태에서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글이 다가오는 강도와 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책 운명은 분명히 있다. 김진애의 여자의 독서. 당신은 책 운명을 믿는가? 책 운명을 믿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 당신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는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DID 들이대 저자 송수영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지금껏 당신이 반응하던 대로 또 반응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반응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운전대는 당신의 손으로 잡아라.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을 들어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의지이며 실제로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날개다. 그럼 왜 굳이 소리내어 읽는 낭독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낭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인생 앞에 놓인 벽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를 흔들려는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매일 외쳐보자. 다른 사람의 큰 목소리에 나를 죽이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자. 모든 입학식과 졸업식에는 선서를 하는 대표 학생이 있다. 나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선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낭독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스스로 선포하게 만드는 독서법이다. 낭독 독서는 단순한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언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대화들과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점점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라. 침묵이 금이다. 라는 잔소리를 들어가며 점점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린 시절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큰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은근슬쩍 감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파묻어 버리기도 한다. 나는 낭독 독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방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웠고 새로우면서도 아주 옛날로 돌아간 착각이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던 어린 시절의 나는 이제 한 발 한 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어른이 되었다.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던 우리는 자라면서 어느새 스스로의 목소리가 낯설어질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 이제는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내면이 잘 가꾸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듣는 자신의 외면 또한 아름다워진다. 좋은 글을 읽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머릿속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이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당신을 채워줄 것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 종일 그 어떤 소음에 시달리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준다면 당신의 영혼은 자정 능력을 잃지 않는다. 잊고 있던 당신을 위해 잃고 있었던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낭독 독서를 시작하자. 진가록의 낭독 독서법 중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플 때 도서관에 잠들어 있는 멘토를 깨워 질문해 보자. 나를 바꾸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책을 들고 독서를 해보자. 명상과도 같이 소리내어 읽는 낭독 독서를 통해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